한류 열풍의 중심, 대한민국. BTS 콘서트 현장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감동적이고 재미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희노애락TV에 제보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미국 어느 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K-팝 한류 열풍 관련 특집 기사를 준비하게 됐거든요. 문화부에도 많은 기자들이 있어서 다들 한국에 가기를 원했지만 정말 운 좋게 제가 뽑히게 되었죠. 저도 기사를 쓰다 보니 한류 열풍에 관심도 생기고 특히 BTS의 팬이 돼버렸지 뭐예요. 정말 신기한 건 미국의 10대와 20대들이 한국에 대해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대화를 나누려면 한국에 대해 알아야만 하죠. 한국의 문화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BTS를 좋아하는 줄 알지만 그것은 그저 표면에 불과한 것이죠. 어릴 때 미국 음악을 들으면서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배웠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한국 음악에 빠져들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성세대 중 일부는 아시아 문화가 미국까지 침투해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보고 있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깊이 들어보면 그들은 옛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지도자를 좋아하며 그리워하는 듯한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 나라, 유행을 잘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출장을 꼭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말 한국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저에겐 엄청난 기회였거든요. 구글에서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 많은 후기와 정보들이 나오더군요. 저는 그런 정보들을 천천히 읽어보며 한국 여행에 대한 팁들을 모아갔습니다. 운전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지만 서울에서는 운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완벽하고 그런 완벽한 대중교통을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이었지만 한국을 조사하면서 한국이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곳이었어요. 기다리던 출장 날짜가 돌아왔어요. 너무 설레서 전날 잠도 잘 못 잤어요. 그간 BTS 같은 뮤지션으로 접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어떤 곳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은 부분 다르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번 특집 기사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사명감을 갖기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행 직항 비행기 편들이 많았고, 저는 원하는 시간대와 원하는 좌석을 골라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긴 거리를 비행하는 것은 너무 오랜만이라서 쉽지 않았어요. 10시간 넘게 좁은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여행을 가는 것이 괜히 느껴지기도 했죠. 명색의 문화부 기자인데 한국에 처음 간다는 것이 조금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많은 경험을 할 거라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가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몸을 쭉 뻗으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인해 피로감과 힘듦이 있었지만 모습을 눈앞에 두고 그런 피로감은 잊혀졌습니다. 아니, 인천국제공항이 이렇게 크고 쾌적한 곳이었나요? 미국에도 큰 공항이 많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여행을 하며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어요. 멋진 제복을 입은 직원분들이 길을 안내해 주었고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수령, 그리고 출국까지의 시스템이 무척이나 편리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나라를 여행해본 경험으로 보아 이처럼 완벽한 모습을 본 적은 드뭅니다.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 좋게 공항을 나와 서울로 이동하는 버스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의 공항버스는 쾌적했고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기사분께서 직접 승객의 짐을 짐칸에 차곡차곡 넣어주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다른 사람의 짐가방을 노리는 도둑들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안심이 되더군요. 예전에 유럽을 여행하며 짐칸에 짐을 넣고 그냥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버스에 올라탔다가 버스에서 내리고 나니 제 짐가방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좌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행하면서 물건 잃어버려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우울한 일이거든요. 여행을 시작하자마 짐을 잃어버려서 여행 내내 안 좋은 기분으로 다녔던 기억이 남네요.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최악으로 바뀌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고 그 뒤로 어디를 가나 저는 제 짐을 꽉 안고 다니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공항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책임지고 승객들의 짐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모습 하나하나가 한국 첫 인상을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버스에 탑승하였고 저는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느새 제 눈앞에는 서울의 화려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하더군요. 미국은 전 세계 중 최고의 선진국이며 미국 사람들에게 개인이 차를 운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개인이 차를 운전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은 차를 거의 운전하지 않거나 경차를 운전합니다. 도쿄에서 주차하는 비용만 해도 수십만 원이 들어갈 정도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시아 국가에서 경제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미국과는 다른 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쿄의 거리는 차가 별로 없고 외국인이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차가 너무 많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무조건 더 효율적이라고 들었죠. 그리고 정말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거리는 차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실제로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은 일본보다 도로나 교통, 인프라 등 많은 부분에서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실감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눈을 뜨고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매우 발전되어 있고 세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명동인데요. 저도 명동에 있는 숙소를 잡았어요. 도착했더니 평일인데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군요. 대낮부터 활발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가는 길에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점심시간쯤이어서 거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거리에 쓰레기 하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다 골목길을 봐도 마찬가지더군요. 아무리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길거리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곤 해요.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게 무사히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잠시 숨을 돌렸어요. 그리고 오후부터 바로 출장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시차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즐기면 더 좋겠지만 저는 단순히 여행으로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취재를 왔기 때문이죠. 몸이 힘들더라도 시간을 아껴서 한 곳이라도 더 한국을 둘러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교통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조사했을 때 알게 된 내용인데 이 카드 하나로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중간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더라도 요금이 연동되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선 너무 부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지하철마다 요금 체계가 다르고 버스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한국 돈으로 1만 원 이상을 사용하곤 했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겪어보니 교통비 부담이 적어지니 먹고 자는 여행 경비의 비용을 더 쓰는 게 부담이 줄어들더군요. 저는 이런 장점을 최대한 누려서 다양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곳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열차가 들어올 때 뛰어내리거나 안전사고로 인한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였죠. 또한 그 스크린 도어와 열차의 시스템이 매우 잘 연동되어 있어 지하철 문이 열리는 순간 스크린 도어의 문도 열리고 스크린 도어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는 열차의 문도 정확한 타이밍에 닫히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스크린 도어 시스템 덕분에 매년 일어나는 수천 건의 안전 사고와 그를 처리하는 비용을 한국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이 유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한국의 지하철 칸이 유럽의 지하철들에 비해 매우 큰 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좌석도 깔끔했고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더러움의 상징인 것이 대부분인데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쓰레기가 바닥에 굴러다니거나 오물이 구석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쾌적했죠. 유럽을 돌아다니며 그런 더러운 장면들을 목격해왔고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줌을 지리거나 중국처럼 바닥에 대변을 보는 행위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누구든지 깨끗한 곳에서는 그 청결함을 유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으니까요. 더러운 곳에 쓰레기가 더 모이고 냄새 나는 곳에 오물이 더 쌓이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만족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나서 저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서울의 중심지 중 하나인 잠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곳까지는 버스를 타야 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제가 버스로 갈아타면 추가 요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릴 때 유심히 보니 몇백 원의 요금이 추가로 붙기는 했지만 그것은 제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너무나 합리적이더군요. 이용객 입장에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가보고 싶었던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을 지나가는 강이라 자연과 도시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요즘 한강에 와서 피크닉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취재를 왔습니다. 길게 늘어진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달리기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어요. 자전거도 매우 저렴하게 되어 있으며 공용자전거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군요. 직접 자전거를 타보니 기능 작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거나 더럽게 쓰는 일은 없었어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의 깔끔한 모습을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를 가봤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는데 한국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며 천천히 한국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전거를 탈 때도 우측 통행을 지키며 자전거의 교통 질서를 매우 철저히 지키더군요. 그리고 그 긴 거리를 왕복하면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모습도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의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가 아닌가 생각되더군요. 미국,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다니며 자전거를 많이 타봤지만 한국 정도면 최고 수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나라의 얼굴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편인데 인터넷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자세히 적혀져 있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미국의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공공시설이 더러운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강 취재를 마치고 강남 번화가로 이동했어요. 문화의 중심지인 강남에는 정말 수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반짝이는 길거리를 보며 패션과 뷰티의 트렌드가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강남 중심지를 걸어다니며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는 다양한 음식이 많아서 오히려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식문화에서도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음식 중에서도 가장 한국다운 음식을 먹기로 결정하고 한식당 집에 들어갔어요. 그곳의 대표 메뉴는 불고기와 비빔밥이었는데 정말이지 최고의 선택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제서야 먹었던 걸까요? 소고기를 달달한 특별 양념을 하여 구워 먹는 불고기와 한국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고추장과 야채, 고기가 어우러진 비빔밥을 생각하니 아직도 군침이 돌아요. 여러 반찬이 나왔는데 억에 다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반찬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비용을 내야 했거든요. 특히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던 김치를 먹었을 때 한국 음식이 외국인에게도 정말 잘 맞구나 싶었어요.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김치를 한국에 수출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미국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메뉴가 조화를 이루면서 너무 즐거운 식사를 했어요. 음식도 음식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 친절한가요? 어딜 가든 한국인분들은 저에게 눈을 마주쳐주며 눈인사를 해줬고 제가 두리번거리면 도움을 주려고 다가오시더군요. 구글 지도를 보며 길을 찾을 때, 지하철에서 방향을 찾을 때 꼭 한국인분들이 다가와서 도움을 줬어요. 영어를 잘하는 분만 다가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바디랭귀지와 번역기 앱까지 써가며 저를 도와주시려는 모습이 더 감동스럽더군요. 심지어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던 한국분도 계셨어요. 새삼 제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강남에서 벗어나 다시 대중교통을 타고 명동의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일정이 고됐는지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한켠에서 잠시 졸았어요. 잠시 눈을 뜨면 몇 정거장이 지나갔더군요.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한국의 치안도 유럽처럼 좋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며 눈을 떴는데 웬 한국 남자가 저를 보며 휴대폰을 건너더군요. 제가 졸다가 떨어뜨린 핸드폰을 다시 저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곳이 미국이었다면 누군가 제 휴대폰을 가져갔을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신사들의 나라는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숙소로 돌아왔어요. 하루를 돌이켜보니 지금이라도 한국에 온 것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와보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위대함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겨우 취재 첫째 날인데 대중교통이나 한국인들의 친절함 등 너무 충격받은 게 많았어요. 남은 일정은 BTS 콘서트 취재와 한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수장들과 인터뷰를 하며 한류 열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고궁 투어, 한복 체험,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홍대, 이태원, 명동 등 다양한 내용을 취재해볼 예정이에요. 문화부 기자인 저조차도 정확하게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면 많은 분들의 한국의 본 모습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취재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노트북으로 사연을 작성해봅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일들이 많아서 한시라도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요. 저는 다음날 일찍 취재를 나가야 해서 이만 글을 줄여볼게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구글에서 많은 조사를 하고 오긴 했지만 한국에서 꼭 취재해 가야 하는 한국의 문화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할게요. 한국분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류를 취재하러 왔다가 한국의 팬이 된 소피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지금까지 희노애락TV였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